여러분, 좋은 물건을 사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파크에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멋진 SUV를 우리가 샀을 때 갑자기 서핑을 배우고 싶어진다거나 캠핑을 나가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오프로드를 막 달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SUV의 본령입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스포츠카를 샀을 때 아마도 주말마다 전국에 있는 와인딩 로드를 섭렵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혹은 트랙에서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죠.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 집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지난 한 달간 베오 사운드 시어터라는 뱅 앤 올uf슨이 지난 가을에 출시한 걸출한 사운드바 홈시어터 시스템과 함께 했는데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일 기억나는 하루가 있어요. 그날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촬영도 지지부진하고 짜증나는 전화도 받고 막 기분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가 얼추 마무리가 됐을 때 집에 가면 베오 사운드 시어터가 있다.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에 가까웠냐면 내 일상이 엉망진창일 때 집에 제대로 된 게 하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제대로 됨의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하나는 디자인이고요. 하나는 바로 소리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겠죠. 뱅 앤 올uf슨 CEO도 이런 말을 했던데요. 뱅 앤 올uf슨은 사운드 매니아와 디자인 매니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요. 저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일단 디자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 물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프레임과 솔리드 오크 부분의 조화가 너무 예뻐요. 위에는 아주 단정한 블랙이고요. 알루미늄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배 용골에서 모티프를 따온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의 긴 부분이 바로 배의 용골을 의미하는 거고요. 배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둥근 곡면으로 처리를 잘 한 거죠. 그리고 이 솔리드 오크는 덴마크에서 자란 그 나무를 장인들이 다 가공을 해서 뱅 앤 올uf슨 공장에서 하나하나 끼워 넣은 겁니다. 끼워 넣었다는 건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니라 판에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내구성이 높고요. 오래 가고 나무 자체도 완성도가 높은 나무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연스러운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합은 실버 라이트 오크고요. 세 가지 조합이 더 있는데 실버 그레이 멜란지, 골드톤, 블랙 엔트러사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분위기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 실버 라이트 오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오래 두어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55인치 TV부터 75인치 TV까지 날개를 계속 확장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부분의 파트가 점점 넓어지면서 TV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설치를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이제 거실장 위에 올려놨습니다만 거치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벽에 부착할 수도 있고 베오 사운드 시어터에 딱 맞는 TV 패키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거실의 분위기 그리고 청음실의 분위기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하는 한 달 동안 수많은 차를 시승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제일 좋은 솔루션이 사실은 자동차랑 헤드폰입니다. 100% 갖춘 청음실을 꾸미지 않는 이상 제일 경제적으로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자동차랑 헤드폰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자동차에서도 이 소리를 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헤드폰도 이 베오 사운드 시어터의 이 느낌을 재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를 보내드렸던 몇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딱 듣는 순간 이 소리 죽여준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음장감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가수가 서 있는 그 위치가 딱 그려진다거나 진짜 달콤한 디저트를 먹었을 때 같은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베오 사운드 시어터는 그렇진 않아요. 숭늉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세련된 제품인데 숭늉을 얘기하니까 약간 들뜬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래 들어봐야 좀 진가가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들려줘요.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에서 듣는 교향곡의 소리가 다르고 롯데 콘서트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듣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세련됐는데 뭉근한 느낌이 있고 선명한데 질리지 않고 강력한데 부담스럽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뱅앤올룹슨에서 일하는 톤 마이스터이자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사운드 디자이너 제프 마틴의 말에 따르면 베오 사운드 시어터가 구현하고 싶은 소리의 정점은요, 영화에서 사운드 믹싱을 한 엔지니어가 의도했던 바로 그 소리, 음악을 녹음할 때 녹음실에서 엔지니어가 의도했던 바로 그 소리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점에 가까운 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뱅앤올룹슨의 성격이 앞에 막 나선다기보다 이 노래, 음악, 그리고 영화가 들려주고 싶은 소리를 충실하게 재현한다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은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신기한 느낌이고요.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처음엔 조금 의아했지만 결국은 저그가 한 베오 사운드 시어터의 진짜 중요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생긴 변화 중에 또 하나, 안 듣던 노래를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뭐 클래식이나 재즈를 되게 좋아하고 장르를 딱히 가리는 그런 청자는 아닙니다만, 안 듣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악곡이에요. 가곡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습관처럼 KBS 클래식 FM을 틀어놨는데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귀에 딱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스피커 앞에 제가 앉아있지도 않았고 침실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 너머에서 너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서 아, 이게 뭐지? 아, 이 노래를 다시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바로 조수미 씨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조수미 씨의 목소리가 훌륭하고 아름답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들으면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찾아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런 음원이었는데, 이 베오 사운드 시어터가 아침에 FM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이 노래와 가수의 목소리를 완전히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역시 이 소리는 경험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섭렵하듯이 틀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정훈이와 송창식이 함께 부른 이번에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안개를 들어보면 최근에 믹싱한 소리와 옛날에 80년대에 정훈이 선생님이 불렀던 그 소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소리에 대한 애착, 공간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 사운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애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놀랐던 플레이리스트는 뭐였냐면, 제가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일렉트로니카 장르 중에 빅비트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집중할 때 좀 많이 듣는데, 보통 이런 좋은 시스템을 들을 때는 보컬이나 클래식 교향곡이나 뭐 피아노 솔로 같은 걸 듣게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좋았던 시간은 바로 이 빅비트 노래들을 재생했을 때였어요. 이 전자음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볼륨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옆집이 깰까봐, 방이 너무 흔들릴까봐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강력한 음악으로 저를 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베오 사운드 시어터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홈시네마 시스템이니까요. 제가 봤던 영화들을 몇 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좀 의외의 접근을 제가 좀 취했어요. 처음에는 음악 영화들을 좀 골라서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앤드류 가필드가 나왔던 틱틱붐이라거나 레이디 가가가 나왔던 스타 이즈 본이라거나, 이런 거를 볼륨을 진짜 크게 키워놓고 소리로 이 집안을 꽉 채워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제일 처음에 봤던 영화가 아마데우스였어요. 만족감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아마데우스는 이 클래식 스코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느낌이라거나 피아노의 느낌을 제대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모차르트를 연기했던 그 배우의 웃음소리까지 너무 익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진짜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굳이 이 사운드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서 음악 영화를 찾아봐야 될까? 마치 시승차를, 스포츠카를 받았을 때 고속도로를 달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내 차가 되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냥 일상을 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바로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제 라이프스타일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영화나 클립들을 그냥 이 시스템으로 100%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트레버 노아가 나오는 스탠드업 코미디라거나 리키 저베이스의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한국 드라마들도 좀 봤고요. 근데 심지어 스탠드업 코미디를 볼 때도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와 청중의 환호성, 박수 소리, 이런 게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배우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는 씬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소리 하나하나가 분리가 되어서 깨끗하게 귀에 꽂히는 걸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화를 몇 번 더 봤는데요. 이때부터는 아예 소리에 대한 그런 강박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선택했던 영화는 라이언 고슬링이랑 캐리 멀리건이 나오는 드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즐거웠는데, 하나는 튜닝한 쉐보레 세단의 엔진 소리를 듣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드리프트를 할 때 파차름이라거나 총소리, 뭐가 터지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또 재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스코어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좀 끈적하고 느릿한 일렉트로니카 스코어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되게 스타일리시한 영화여서 어떻게 보면 그 스코어가 깔리는 좀 폭력적인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수준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소리를 듣는 즐거움이 되게 컸던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는 바로 헌트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냥 이 영화를 보는 경험 자체가 되게 달라집니다. 사운드 믹싱의 의도를 그대로 살렸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들려줘요. 배우의 딕션이라거나 공간 구성에서 들려주는 어떤 소리의 차이, 이런 게 씬마다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화를 한 편 보기 시작하면 이 영화도 보고 싶고 저 영화도 보고 싶고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제프 마틴의 한마디를 다시 한번 소환하고 싶은데요. 자기가 의도한 이 사운드 시스템의 본령은 와, 이 스피커 진짜 좋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이 노래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홈시어터를 장치를 했을 때 소리의 입체감이라거나 소리의 규모라거나 이런 거에 압도되어서 와, 너무 좋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배우 사운드 시어터는 아, 그 영화 너무 재밌었다, 그런 마음이 1번으로 남게 하는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뱅앤 올uf슨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인 제이콥 얀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뱅앤 올uf슨의 정신은 좋아하고 믿고 어떻게든 해보고 일단 시도하고 해낸다는 것. 이를테면 오디오 시스템에 알루미늄을 쓰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뱅앤 올uf슨이 했던 여러 가지 혁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알루미늄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브랜드도 뱅앤 올uf슨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디자이너를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뱅앤 올uf슨에서 만든 제품들을 보면 알루미늄을 어떻게 세련되고 미학적으로 품위 있게 썼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오 사운드 시어터는 노토라는 독일 디자인 그룹이 만든 건데요. 알루미늄과 솔리드 오크를 섞어서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느낌을 제가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한 개 더 있죠. 좋은 물건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예쁜 것도 기능이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래 두어도 질리지 않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예쁜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베오 사운드 시어터가 가지고 있는 가격표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베오 사운드 시어터의 가격은 1,19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베오 사운드 시어터에는 안에 모차르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서 다른 뱅앤 올uf슨 스피커들과 무선으로 다 연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맞춰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TV와의 조합을 생각하면 또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려 1986년도에 만든 뱅앤 올uf슨 스피커하고도 연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 뱅앤 올uf슨과 함께 해온 소비자라면 이 사운드 시스템을 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전혀 손해라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연장해서 내 소리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베오 사운드 시어터와 함께 했던 한 달을 정리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운드 시스템은 소리를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운드 시스템은 경험을 구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오 사운드 시어터의 경우는 뭐 소리와 경험은 당연하고요. 시간 혹은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구매했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아마 이 베오 사운드 시어터를 구매하신 분은 앞으로 성취가 쌓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 뱅앤 올uf슨의 새로운 사운드 경험들을 추가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TV를 구매했을 때도 점점 내 배를 더 큰 배로 확장해 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도 라이프스타일과 시간을 구매했다는 생각이 일단 들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본질적인 거 두 가지는
이 베오 사운드 시어터가 들려주는 소리가 격이 다른 프리미엄이라는 뜻입니다. 소리에 대한 묘사는 사실은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서요.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산대로에 있는 플래그십 매장에 가셔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최적화된 세팅을 경험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세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여러분. 제가 1,900만 원이 하는 제품을 당장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경험해 보시고 목표로 삼으시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조금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랬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